프로젝트 이독. 연애의 고수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연애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끌고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춘향이도 이몽룡도 그렇게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주죠. 개인적으로는 춘향과 이몽룡의 연애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랑 이야기를 사랑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고 이제 그 연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머리싸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아, 같이 갈 수 있다. 순수하지만 기술적일 수 있다. 순수하면서 기술이 발현됐다. 기술, 예, 그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애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한 사람이 끌려만 가서는 안 되고, 이 춘향이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 연애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고, 이도령도 마찬가지로. 근데 둘이 목표가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둘 다 플러팅을 했고, 근데 이제 원하는 어떤 그 관계의 어떤 형태가 달랐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관계의 형태는 동일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 다른 거죠. 그럼 목표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죠. 춘향이의 목표는 어떤 거였나요? 춘향이는 이도령한테 인정받는 거. 근데 어떤 걸 인정받냐면, 지금 춘향이의 정체성이 이중적이거든요.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럼 춘향이의 정체성이 뭐냐? 이 기생이냐 아니냐? 이제 이 사안이 사실은 이 춘향전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대 사회가 춘향이를 기생으로 봤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저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 춘향이가 무엇을 원했는가,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춘향이를 기생으로 봤다가 기생이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 이 작품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춘향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생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란 그런 지점이 있고, 이도령한테도 사실 그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기생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춘향이도 사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모순되게 인식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몽룡한테는 나 기생 아니야 라고 해놓고, 사실은 속으로는 나 사실은 기생 맞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야기들이 복잡해져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일단 처음에 두 사람의 만남하고 관련해서,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남에서 이몽룡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저기 이몽룡이 있구나. 내가 이몽룡한테 좀 잘 보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첫 만남에서 먼저 마음을 주고 다가가고, 한쪽은 이몽룡이 맞고요. 그랬을 때 춘향이는 사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추천이라고 해서 그네를 타고 있었거든요. 옛날 그네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커다란 나무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그 그네에 올라타서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네를 타면, 그죠, 이제 굉장히 코어 근육이 발달해야 탈 수 있는. 쉽지 않습니다. 네, 아주 쉽지 않고요. 굉장히 중노동이잖아요, 사실. 네, 옛날 그렇죠, 그네가. 그렇죠. 그것을 근데 이제 그 춘향이가 타고 있었고, 단오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 날 나 그네 타고 싶다라고 해서 그네 타는 게 아니고, 그네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 가서 그네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여자들이라면 그날은 그네를 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이몽룡이 보는 거죠. 먼저 발견한 건 그러니까 이몽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몽룡은 자기 아버지가 그 남원 부사로 오면서, 그러니까 변사또 자리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아, 사또 그렇죠. 아들이었구나. 그렇죠. 사또 아들인 건데, 이를테면 사또 아들인 건데,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구청장 아들 아닌가? 그거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 아들?
시장 정도가 좀 더 오늘날로 보면은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왜냐면 사또라고 하면 그 고을에 있어서는 권위가 큰 그런 자리였다라고. 행정부, 사법부, 뭐 이런 입법부 이런 역할 다 한. 그렇죠. 그런 네. 이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으로 들어가면 너무 또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이제 그 이몽룡의 아버지가 있던 자리에 이몽룡의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서 온 사람이 변학도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시장 아들이었는데 시장님이 또 이제 승진해가지고 또 다시 그 수도로 간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몽룡의 아버지는 사실은 남원부사로 오면서 이 남원에서 그 계속 아마 벼슬살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그런 집안은 아닌 것 같고, 이 작품에서의 뉘앙스는 원래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집안인데, 잘 나가는 관리인데 남원부사로 왔다가 그래서 다시 승진을 해서 서울로 가는. 순환보직? 아니면 잠깐 뭐 잘못해가지고 좌천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근데 변학도가 이몽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몽룡이 지금 서울 가서 좋은 집안 처자하고 고관대작의 어떤 그 자기하고 급이 맞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변사또가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몽룡의 집안이 좋은 집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이몽룡 자체가 그 지역에서 유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권력가의 아들이고 젊고, 근데 춘향은 못 알아보고 이몽룡은 춘향을 알아봤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제 추측으로는 외모가 둘 사이에서 이제 좀 갭이 좀 꽤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으로는 이 남원부사로 아버지가 오자마자 이몽룡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고을에 제일 가는 미인이 누구냐? 내가 그 여자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몽룡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호방한 거고,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은 말라리? 양아치? 약간 이런. 양아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렌지 쪽 같은 그런 느낌. 오렌지 쪽. 네. 이거 요즘엔 뭐라고 하나요? 근데 아무튼 잘 정리하자면 춘향은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고, 이몽룡은 오자마자 뭐 이렇게 그 헌팅 포차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이제 좀 그런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헌팅 포차. 왜냐면 헌팅 포차의 어떤 목표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이몽룡의 목적도 아름다운 여성을 한번 찾아보자. 새로운 동네에 왔으니 일단 클럽에 가보자.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의 외모는 사실 나중에 작품의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춘향의 미색이 서울에까지 자제하더니 과연 볼만하구나.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전국구야. 지역에서 하는 게. 네.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인 거고, 이몽룡도 근데 춘향이 이몽룡에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그 묘사를 한 부분을 보면 이게 사랑이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춘향의 눈에는 이몽룡이 굉장히 풍채도 있고 인물도 훤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몽룡 다 가진 남자네요? 다 가진 남자고 그걸 다 가졌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삐끗한 게 사실은 본인이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출세할 거라는 자신감도 좀 있고, 사실 집안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자신만만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런 배경이면은 자기가 잘난 걸 모를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춘향이를 딱 보자마자 자기 몸종인 방자한테 가서 만나자고 좀 전해라. 이걸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보내는 거죠. 근데 방자가 처음에 저 춘향이라는 애 안 올 텐데 이렇게 조금 딴지를 좀 걸어요. 근데 그 딴지를 걸면서 하는 얘기가 춘향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안 올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몽룡이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가서 얘기 붙여봐라. 라고 해서 이제 방자가 가서 자기 그 도련님 말을 전하는 거죠. 우리 도련님이 너 좀 보잔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하는 말,
이제 이 춘향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체성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여염집 여잔데, 여염집이요? 그 여염집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의 그런 여잔데, 그러니까 그 유교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를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 이리 와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가 보통 여자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몽룡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네가 잘못 알았겠지. 나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었겠지.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보통 여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기생딸 아니, 나 기생 아니거든?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죠. 나 이렇게 쉽게 보지 말라.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그 시대에는 어떤 사실상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금기에 가까운 행동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자가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방자는 사실 이몽룡한테는, 저 춘향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그렇게 자기를 여염집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안 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춘향이한테 가서는, 그럼 너 여기서 그네는 왜 타냐? 이제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눈에 들려고 여기서 그네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꼬시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이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어떤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현 시대에서. 그 얘기를 근데 방자가 합니다. 춘향이한테 너 유혹하려고 너 예쁜 거 아니까는 여기서 그네 타가지고 누가 나 이렇게 보고 와서 쟤 예쁘다. 한번 잘해보자. 그럴 걸 사실 예상하고 여기서 그네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유혹할 마음이 있잖아, 너한테도. 라고 방자가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방자도, 사실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이제 춘향이한테 세게 나가보는 거죠. 그랬더니 춘향이가, 아니나 다를까? 아니, 단오날에 그네 뛰는 여자가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네를 타냐? 나는 그냥 남들 다 타니까, 나도 탄 거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설명들은 이제 이몽룡이란 캐릭터를 봐서 이게 절대로 쉽게 포기할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 저는 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애 기술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그 여성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사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몽룡의 그 어떤 춘향의 방어, 디펜스를 어떻게 뚫은 겁니까? 그쵸. 이제 그 춘향의 방어. 이제 사실은 춘향의 방어라고 하는 지점을 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춘향이가 처음에 그걸 거절한,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면 이몽룡이 한번 와봐라 라고 한 거, 그 제안을 거절한 거는, 춘향이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기생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거거든요.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건 기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몽룡한테 얘기를 한 것이, 나는 여염집 처녀니까 오라가라 할 리가 있겠느냐.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몽룡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지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춘향의 태도는 여성 여러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꾸 나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규정하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하는 어떤 그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모습하고 다르다. 그게 지금 현실의 나하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 고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앞으로.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라도. 사실 춘향이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염집 처녀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춘향이한테 기생이라고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그 보통의 평범한 여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작품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춘향이 물러서지 않는 거죠. 나 그런 여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자기 표현을 되게 분명하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특히 받아줄 거냐 아니냐, 이걸 이제 사실 토스한 거죠, 이몽룡한테. 거절이 아니다. 사실은 거절은 아니다. 왜냐면 이걸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좀 피곤하겠구만 하고 그냥 가버릴 건지, 아니면 네 생각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 하고 올 건지, 이제 그 선택권, 이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고 관련한 선택권을 이몽룡한테 준 거죠. 정리하자면 춘향은 그냥 거절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어떤 삶의 태도나 지향점을 가지고서 혹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다.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맞냐라는 걸 확인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몽룡과 변사또가 좀 대비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왜냐면 변사또는 처음에 춘향이를 구슬려고 할 때는 그래, 너 여염집 처녀잖아, 알지 그렇게 했다가 춘향이가 나는 남편만 섬겨야 한다, 뭐 이제 일부 어쩌고 하는 그렇죠, 거 일부 종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결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만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변학도가 네가 무슨, 넌 갑자기 기생이잖아. 태도가 돌변하네. 돌변합니다. 기생인데 나를 내 어떤 명령을 안 들어?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날까?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너는 날 깔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지금 생각을 잘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니까짓 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몽룡은 안 그랬다. 이몽룡은 그 얘기를 듣고 춘향이한테 그 얘기를, 이제 방자한테 춘향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전해 듣고, 그렇구나. 그런데 글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글을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 훌륭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하는 거다. 이게 듣는데 좀 묘한 게, 사실 굉장히 구차해질 수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이 근데 잘하는 걸 알고 있었네요. 사전조사가 이미 끝났네. 왜냐면 춘향이가 방자가 기본 정보를 좀 줘요. 춘향이가 사실은 기생 딸처럼 굴지를 않는다. 태도가 그렇게 보통 기생 딸처럼 굴지를 않고, 마치 아주 정숙한 그런 어떤 정숙하고 우아하고 이제 그러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글 공부도 알고, 글자도 알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죠, 방자가. 학식도 있고, 그냥 태도만 그냥 좀 그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도 다 이제, 꽤 이제 높은 수준이다.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냥 말만, 나 기생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럼. 정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얘가 되게 부단히 노력하는 애라서, 그냥 부르면 안 올걸? 그러니까, 춘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행동도 하고 있던 사람인 거네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자기 꿈이 있고, 그 꿈이 아직은 달성을 못했지만,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런 거죠.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노력에 사실은 이 월매라고 하는 엄마도 자기 딸을 그렇게 자기처럼 안 키우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기생으로서의 그런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요. 춘향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가르쳐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의복 입히고, 온갖 아무튼 춘향의 방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는데, 춘향의 방을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월매가 얼마나 이 춘향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지,
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고급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고급 의복을 입었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장면이 아니고 월매가 얼만큼 이 춘향이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 했는지. 꿈을 꾸는 사람, 뭐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쨌든 심적으로라도 지지해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춘향은 이미 자기 어머니가 그런 지지자였네요. 그렇죠. 이 월매가 넌 나처럼 살지 마 하면서 자기 딸만큼은 자기처럼 어떤 기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뭐 어떻게 살아라를 지향한 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도와줄게, 지지해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춘향도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 좋은 사람이었네요. 환경적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범 이상인 사람들이네. 실제적인 어떤 생활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정서적인 면을 정서적인 말씀드리는 면으로. 겁니다. 네. 왜냐면 그게 과장되게 묘사됐다라고 연구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춘향의 방이 묘사를 할 때 혹은 춘향의 집을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어떤 그 아름답게 하거든요. 뭐 온갖 꽃들이 사계절이 있는데 봄에 피는 꽃, 뭐 가을에 있는 뭐 식물 다 다른데 그 모든 아름다운 식물이 사계절을 각각 시기가 다르게 펴야 되는데 한 공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어떤 그 춘향에 대한 이 월매의 마음을 사실은 전달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 춘향이라고 하는 그 딸이 어떤 그 기생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그 보통 여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이뤄주고 싶은 그 엄마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춘향의 집이나 어떤 그 방을 묘사를 할 때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는 아마 춘향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던 그런 그 월매의 마음. 그러니까 뭐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렇죠.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그 안정된 그런 환경이었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다시 이몽룡 얘기로 돌아가서 이몽룡은 그러면은 그런 춘향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변사또와는 달리. 이몽룡은 네가 정말 글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내가 그 뛰어난 글을 조금 청해 듣고 싶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춘향이 그래서 이 이몽룡을 보니까 이 이몽룡이 그 대목에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이 되려고 그랬는지 이제 춘향 눈에 이몽룡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춘향이도 사실은 딱 만나서 사실 춘향이도 내가 처음에 싫은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잘못 알았어 라고 확 접고 들어오는 그 이몽룡한테 만나러 가거든요. 그걸 싫다고 마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에 빠지는. 이몽룡의 교훈은? 상대방의 목소리, 상대방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라. 그렇군요.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잘 캐치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사실 이몽룡이 아까 구차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구차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몽룡이요? 춘향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되게 잘난 남자인데 구차한 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났지만 그게 또 이몽룡의 장점이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알아? 우리 집에 얼마나 돈 많은 줄 알아?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춘향이한테.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약간 절절 매는 스타일?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어떤 춘향이가 나중에 나한텐 이몽룡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힘이 사실은 그 이몽룡이 이 춘향이한테 쏟는 그 애정. 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가까워지는 거죠. 춘향은 나는 좀 목표가 있고 약간 진취적인 여성상이고 이몽룡은 그래 하면서 이제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해요.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다. 그래서 월매가 이몽룡 그날 밤에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몽룡이 밤에
이제 춘향이 집에 오는데, 그래서 월매가 그 이런저런 걱정되는 거를 또 얘기를 해요, 이몽룡한테. 그냥 놀고나 가라. 우리 딸 괜히 마음 흔들지 말고 놀고 싶으면 놀고나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어머님의 통찰력으로 이게 어떤 남자인지 바로 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거죠. 엄마의 마음으로 내 딸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나중에 우리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신분이 너무 달라서 안 될 것 같아.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사는 어떤 그 방식도 너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역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라고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금 얘기해라고 월매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몽룡이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놀려고 춘향이 만나는 거 아니다. 나 진지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춘향이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춘향이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회성의 어떤 그런 즉흥적인 감정 같은 걸로 춘향이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춘향이하고의 관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모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결혼한다고요? 바로 결혼합니다. 되게 빠르네. 그리고 부르는 게 사랑가죠. 업고 놀자 거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들 이제 비교를 하기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좀 그 뜨거운 밤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풀거리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둘이서 막 서로 술래잡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조금 더 춘향이하고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판지게 노지 않나 걸판지게로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왜냐면 음식이나 이런 거 다 갖춰놓고 혼례를 치른다라고 하면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니까 사랑가 같은 것도 돌아봐라 뭐 업고 놀자 뭐 하는 그런 거 뭘 따버린다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해석하자면 둘 사이에 또 그런 뜨거운 밤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알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얘기들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